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아정신과 전문의이자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키울까를 늘 고민하는 정신과 의사 오은영입니다.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길래 그러세요? 첫째 아이가 되게 모범적이고 착한 아이였는데, 근데 이제 동생이 기어다니면서부터 동생 물건을 뺏는다거나 이렇게 밀쳐버린다거나 이런 일들이 많아져서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박사님의 의견과 막 주변의 책들과 이런 거를 보고 많이 훈육도 하고 했는데, 이제 밀치는 행동은 좀 줄어들었어요. 이제 다른 방법으로 뭐 머리를 이렇게 민다거나, 이제 목을 조른다거나 이제 다른 방법으로 네, 괴롭힘이 계속 되니까 이제 엄마로서 걱정이 너무 돼서. 네. 옳지, 옳지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소윤아, 너 이놈식이. 책에서 박사님이 뭐라고 조언하셨어요? 일단 단호하게 안 되는 거는 안 된다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때리는 첫째를 너무 뭐라고 하지 말고, 네, 이제 피해자를 더 감싸주고, 이런저런 방법을 써봤는데, 네. 책대로 해도 안 되더라? 네, 지속하게 안 했나 봐요. 네, 책 중에서요. 성경, 불경, 육아책이 제일 판독이 어려워요. 진짜 그래요. 이게 다 맞는 얘기인데요. 이게 상황마다 적용하는 게 좀 달라요. 아하. 일단 태어났을 땐 되게 예뻐했는데 둘째가 움직이면서부터 약간 밀기도 하고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땐 첫째 아이가 혹시 좀 긴장감이 높고 자기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좀 예민해지는 아이인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마 우리 최연주 어머님하고 아버님하고 결혼해서 낳은 애들은 약간 불안이 높고 예민한 것 같아요. 고집 애들은. 어떻게 그런 거 딱 보면 네, 아세요? 아니 뭐 딱은 모르지만 대략 들어보니까. 차현주 씨가 좀 불안해 보이세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좀 그런 게 아닌가. 근데 이런 아이들은요, 자기 나름의 안정감을 찾는 자기 경계가 있거든요. 근데 동생이 막 기어다니거나 이제 걸어다니면서 그 경계를 막 넘어오거든요. 자기가 블럭을 했는데 동생이 와서 확 만지고 간다든가, 그림을 그렸는데 와서 이렇게 딱 찍는다든가, 그게 아이로서는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 되니까 자기를 지키기 위한 행동으로 밀거나 오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사실은 훈육보다는 그 상황에서 아이한테 설명도 해주고, 장난감 같은 것들은 작은 아이가 그 만지지 못하도록 장난감을 좀 위에 올려놓는다든가, 통 안에 집어넣는다든가, 이런 게 오히려 도움이 되죠. 네. 박사님. 네. 아니, 남자애 둘이면 치고받고 맨날 싸우면서 그런 거지. 아, 물론입니다. 네. 네? 그럼요. 그러니까 심각한 거예요, 지금 상태가? 아, 근데 이게 이제 심각하진 않고, 네. 아이는 동생으로 인해서 자기 안전한 영역이 깨져서 지금 불안해하는 건데, 화를 내거나 혼을 내거나 지나치게 훈육을 해버리면 아이의 그 마음의 정서적인 불편감이 더 심해지니까 사실은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아이가 뭐 집에서나 어디 친구 집에 놀러 가서나 물건이 자기 손에 딱 잡히면은 다 자기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랑 나눠서 같이 차례차례 하는 거야, 사이좋게 놀아야지라고 얘기를 해주면은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고, 아니야 내 거야 하고, 또 그 친구도 또 내 거야 하고 같이 울고 하면은 이제 엄마들이 갑자기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럴 때는 어떻게 애를 조치를 해줘야 되는 건지 그냥 멍하니 보고 있을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걔는 이제 소유욕이 굉장히 강한 아이인데요. 그게 이제 잘 다듬어지면 역시 어디 가서 자기 거 딱 챙기고 밥 안 굶고 이런 좋은 면도 있으나, 지나치면
남과 싸우지 않고 지내는 게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죠? 저희 아이가 네. 맞은 적도 있고 네. 물린 적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네, 네. 다른 거보다 물린 게 제일 속상해요. 이 자국이 나면 오래가잖아요. 그러면 아주 속이 상해요. 다른 건 조금 봐줄만 해요. 근데 이 물린 거. 그래서 막 어떤 분들 네가 걔막 이러면서 싸우고자 하고 그러시는데 근데 사실 아이들은 그러기도 해요. 너무 속상해 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아이들이 딱 붙으면 빨리 떼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자꾸 너 빨리 사과해 미안하다고 해 그러면 아이들이 정말 영혼 없는 앵무새 같은 사과를 해요. 미안해 그리고 다 또 때려 돌아서요. 어머니 이렇게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이한테 분명한 지침을 먼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그래서 만약에 싸우게 되면 문제가 생기면 집에 그냥 올 거야 이렇게. 그래서 말한 대로 해가세요. 그냥 집으로 오세요. 그러셔야 돼요. 근데 집으로 올 때 너 때문에 다른 엄마들한테 미안하고 너 다시는 이제 안 데려갈 거고 못 살겠다 엄마가 창피해서 그 얘기하지 마셔야 돼요. 그냥 말한 대로 오늘도 그런 일이 있으면 집으로 갈 거다. 오늘은 놀 수 없어. 데리고 오시면 돼요. 데리고 오고 다음엔 그럼 안 싸고 놀아보자. 다음에 또 가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부모들이 네. 하나의 룰을 딱 정해놓고 이걸 쿨하게 네, 그 맞아요. 하라는 거 아니에요. 네. 부모님 마음부터. 네. 근데 당장 애가 짐 물건 욕심내고 막 하다가 친구랑 싸운 거 보면 열불나지. 어떻게 쿨하게 그래 네가 안 지켰으니까 오늘은 이걸로 끝. 그리고 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네. 집에 즐겁게 가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아니 그게요. 연습을 하면 부모도 가능해요. 부모도 네. 그래서 제가 맨날 어머니께 드리는 지침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일어나서 눈이 딱 떴을 때 제일 보이는 위치에다가 내지는 화장실에 이렇게 해서 앉아 계시면 눈이 이렇게 보이는 위치 있잖아요. 붙이셔야 돼요. 오늘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아이한테 절대로 화내지 않으리라고 나는 다짐과 다짐에 또 다짐을 한다. 이걸 딱 붙여놓으셔야 돼서 볼 때마다 아, 내가 절대 화내지 않으리라. 이렇게 하면 많이 좋아져요. 너무 어떤 영향이 많이 큰 것 같아요. 이게 참 또 안 믿기시겠지만 제가 아니 믿을게요. 미숙아로 태어났어요. 미숙아로. 2kg가 안 되게 1점 아이고. 몇 킬로 태어났습니다. 아니 당시에 그때 그 정도면은 네. 생존이 어려워. 그러게요. 병원에서는 아 얘는 어려울 것 같다. 네, 네. 그때도 인큐베이터? 있긴 있었다고 네.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2개가 딱 있었는데 그 2개는 이미 다른 아이가 차지하고 있었고 제가 들어갈 때도 없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근데 집으로 데리고 왔는데 저희 아버지 말씀이 너는 동그랗게 뜨고 울더래요.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게 딱 이렇게 하고 우는데 살 것 같더래요. 그래서 아이 물론 들으면서 아니 뭐 아버지가 의사 다니시면서 그러긴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잘 살아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어릴 때는 잔병치레도 굉장히 많고 비실비실하고 좀 삐쩍 마르고 온 동네에 감기가 돌면 제가 1호. 그럼 이제 그 당시에 그 남부 시립병원이라고 이제 효창동에 있는 시립병원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를 가면 소아과 선생님이 아이고 네가 걸린 거 보니까 이제 감기가 이제는 감기가 시작되나 시작되는 거보다 이제 제가 완전 이게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늘 너가 잘 안 먹으니까 감기에 걸리는 거다. 그러면 이제 저를 데려간 어머니는 속상하시겠죠, 당연히. 그럼 잘 좀 먹어라고 좀 한번 쥐어박을 법도 한데 저희 어머니는 아 얘가요 선생님 병원이 단골인 거 보니까 의사가 되려나 보다고. 그래서 그게 저 아주 어렸지만 이게 의기양양이 내가 단골이구나 뭐 이제 이런 거 나오는 거죠. 아니 근데 진짜 어릴 때 그렇게 병원 투어를 막 하셨기 때문에 네. 의사 선생님이 되신 것 같으세요 정말? 그냥 그때 이제 막연하게, 저희 어머님이, 이게 병원이 단골이라고 얘기하는데, 너가 단골이니까 네가 의사가 되려나 보다. 이게 막연하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네.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였던 걸로 기억을 한 거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체계화된 국가 정신보건 사업 중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아마 첫 사업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최초로 이제 네. 그 어린이 정신 건강 네. 진단 클리닉을 하신 건데 네. 기억에 나는 환자들이 좀 많이 있겠어요. 많이 있죠. 일단 그 빈부 차이가 있는 지역에서는 반드시 개입을 해줘야 되는 아동, 그들의 부모들이 있죠. 그러니까
뭐 학대받는 애들도 있고요. 근데 그 학대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저 집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학대를 내가 조금 눈치는 채고 있다 하더라도 아이를 교육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저 집안의 일이다. 그러니까 내가 뭐 개입을 한다거나 이렇게 간섭을 하기가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네. 조심스러워요. 근데 그 가르치는 거 학대는 아주 명백하게 구분이 됩니다. 정말로. 네. 그래서 제일 이제 제가 걱정을 하는 것들은 그 체벌을 포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학대인 경우도 꽤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프니까 애들이 말을 잘 듣거든요. 네. 잘 들으니까 그 방법을 쉽게 쓰게 되고 또 인간이니까 자기 감정을 그렇게 잘 조절 못합니다, 사실은. 그렇죠. 너무 자신하지 말라고 저는 그러는 거죠. 이거 하지 말라는 거죠. 네. 선생님은 아들을 한 번도 그런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늘 이 질문을 하시거든요. 근데 정말 저는 다른 건 몰라도 한 번도 안 돼요.